자, 이제 2차 전도로 이제 한번 가볼게요. 2차 전도 예루살렘 회의를 갈 때 안디옥에서 아까 누구 바울, 바나바, 몇 사람 이렇게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지금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에 이제 들어가는데 2차 전도를 먼저 사도 바울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1차 전도 때 갔던 그 지역들을 다시 한번 더 둘러보면서 제자들을 더 굳건히 세우자. 지금 좀 해이지 있을 거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텐데 가서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된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가자라고 처음에 이야기했겠죠. 근데 서로 이제 다툼이 일어난 것이 바로 마가를 데려가자 말자.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당연히 친구이니까 데려가자 했을 거고 바울은 아니 이 친구가 그냥 아까 버가 그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타우루스 산맥 보고 놀래고 도망갔는데 이런 아주 소심한 친구를 우리가 그 험준한 전도 여행에 데려갈 수 있겠나? 안 된다. 얘기한 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면에는 이미 바나바와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의 그 보수주의적 경향이 이방 선교, 이방지를 향해서 막 이렇게 막 아주 혁신적이고 개방적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과 조금씩 그 견해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 마가 사건을 놓고 돌출된 것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가를 못 데리고 안 데려간다. 그럼 누구랑 실라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해서 실라를 가고 바나바는 누구랑 자기 생질 마가와 자기 고향 땅 어디로 갑니까? 구브로로 가서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이후로는 바나바의 이름은 사라지고 맙니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그 구브로로 가고라고 해서 이제 그 바나바 이름은 끝. 이제는 바울이 이제 정통 이제 선교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2차 전도입니다. 2차 전도는 어디로 가는가 볼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오, 안디옥. 자, 지금 보면 여러분 아까 하고 똑같죠, 그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오, 안디옥 똑같죠? 어디로 간 것만 다릅니까? 다소를 출발했다는 거죠. 다소는 아까 이런 지도상에 봤을 때 그 더베의 오른쪽에 있었죠. 더베의 산맥 하나만 넘어가면 고향 땅 다소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디옥으로 뭐 아주 가까웠죠. 근데 이렇게 돌아온 것은 제자들을 더 확고하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게 2차 전도 때는 이제는 배 타고 이렇게 안 가고 이제 내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륙으로 가되 자기 고향 땅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아까 1차 전도 때하고 똑같이 갔죠? 예, 이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바울 생각에는 여전히 이제 우리가 그때 남쪽에서 있었으니까 지금 남쪽 남갈라디아죠. 이 지역들이 더베, 루스라, 이고니아, 안디옥이 남쪽이잖아요. 그래 북쪽으로 올라갈까 싶어 북쪽으로 가려고 했거든요. 그 북쪽이 아까 어디입니까? 예, 북쪽 지역이 본도 그렇죠? 예, 본도하고 오른쪽은 갑바도기하고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전도를 할까 생각했는데 성령이 그곳으로 못 가게 막았죠. 그리고 아시아를 또 가려고 합니다.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아까 지도에서 남쪽 왼쪽이죠. 왼쪽에서 밑에 쪽이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도 또 못 가게 막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해서 그냥 바로 간 거죠. 쭉 가니까 끝에 무시아의 드로아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막으셨고 또 밑에 지역으로 가는 것도 막으셔서 바로 쭉 가서 딱 도달한 마지막 항구 그 지역이 드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여러분 지도로 한번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드로아고요.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던 배를 타고 저 건너편 유럽이라고 하는 그 희한한 나라로 자기가 가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자기는 아직도 자기 고향 땅 길리기아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터키 지역에 위와 아래에
많이 전도할 곳이 남아 있는데 그곳을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드로아에서 그 배 바다 건너편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는 바다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면 그곳이 바로 그리스 땅, 지금의 유럽 첫 발을 내디디게 될 곳이죠. 예, 거기서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까발라라고 합니다. 지금 까발라라고 하고 이 지역을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드로아는 어디냐면 지금은 차나칼레라고 부릅니다. 차나칼레.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그 성지순례 가는 분들은 이곳을 다 갑니다. 이곳은 안 가고요. 다소,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안디옥 요 내륙 지방은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면 차나칼레에서 배 타고 네아폴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갔던 행선지와 똑같이 가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드로아, 네아폴리, 여기 까발레, 차나칼레에서 배 타고 까발레로 갔다가 그 까발레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그 큰 고대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라고 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죠? 빌립 대왕이죠. 빌립 대왕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보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예요.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알렉산더의 아버지 이름이다. 빌립. 그 다음에 그 조금 더 가면 데살로니카가 나옵니다. 데살로니카. 그 데살로니카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라고 볼 수 있죠. 데살로니키. 지금 데살로니키라고 부르는데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도니아는 발칸 반도, 즉 그리스 반도의 북쪽 편에 있는 거고요. 북쪽 편에 있는 거고. 쭉 이렇게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고린도, 아테네, 스파르타 쪽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쭉 그 쪽으로 내려가면서 데살로니카, 베레아까지가 다 요게 마케도니아 땅입니다. 마케도니아 그 북쪽 지역. 그리고 베레아까지. 그리고 이제 아테네, 고린도 있죠. 예, 아테네, 고린도로 가면 이게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요. 아가야 지방.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이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가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의 북쪽이고 동북쪽이고 요거는 그리스의 서남쪽 이렇게 요거는 북쪽 남쪽 나중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고린도의 가까이 있는 외항이 갱그레아. 요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아가야 지방이고요. 마케도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지나가면 데살로니카가 나오고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로 가서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아테네로 가는 이런 행선이거든요.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유럽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자, 2차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계 역사에서 유럽을 바꾸는 역사가 바로 이때 일어나는 겁니다. 유럽을 바꾸는 역사가 이때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럽을 다 돌고 난 뒤에 어디로 가느냐면 갱그레아 항구에서, 여기 항구거든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안디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에베소를 들릅니다. 에베소 하면 어느 지역이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뭐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 나오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아까 왼쪽에 우리가 소아시아 하면 이 터키 반도 있잖아요. 거기서 지중해 쪽으로 붙어있는 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이는 지역들. 그 지역들이 다 에베소, 서머나, 그 다음에
또 빌라델피아, 뭐 두아디라 이런 지역들이 다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고요. 이 에베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결국은 그가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죠. 예.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동선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다소 더베 루슬리 이고니온 비시리아 안디옥 여기서 위로 올라가려니까 못 가게 막았어요. 요렇게 가려니까 못 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비두니아 여기 위에가 비두니아입니다. 비두니아 그리고 본도 비두니아 여기가 아시아를 못 가게 하고 비두니아 가려 하는데 못 가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게 비시리아 안디옥에서 쭉 바로 이렇게 갔어요. 가서 끝까지 도착하다 보니까 그 끝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여기가 드로아예요. 그래서 여기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드로아. 자, 이 드로아는 어디냐면 트로이 전쟁의 그 현장인 트로이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로이를 생각하면 됩니다. 트로이 목마 아시죠? 예, 그곳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트로이와 실제로 그리스는요, 사실 바다 하나를 두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예, 대륙이 트로이는 물론 동양이고 이게 유럽이고 서양이고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 바다 하나를 두고 딱 가까이 붙어 있는 동일 문화권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리스의 첫 행선지인 네아폴리로 가고 그 옆에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 거기서 배 타고 아테네로 가고, 왜냐하면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가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북쪽이에요.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는 북쪽입니다. 여기가 남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쪽이에요. 그리고 배 타고 이렇게 가는 거죠. 내륙으로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아테네로 와서 고린도 갱그레아. 자,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제 다시 원래의 수비아 땅으로 와야 되겠죠. 오는데 중간에 에베소를 들려서 온다는 거예요. 에베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에베소가. 그래서 에베소가 당시에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로마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에베소. 이 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에는 그 큰 이 도서관이 있었죠. 셀수스 도서관. 그래서 지금 에베소를 셀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의 이름으로는 셀수스인데 셀축. 그래서 셀수스 도서관에 보면 이게 지금의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오는데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고 가르쳤죠.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셀수스 도서관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한 도서관이 있었어요. 도서관이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큰 도시들은요. 로마 제국 내의 큰 도시들은 다 도서관이 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도시 외에 제국 내에서 큰 도시는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알렉산드리아 이거 이집트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거는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저번에 우리 구약할 때 했죠.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가 여기에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그랬고 그 사람이 70인역 성경책을 헬라말로 히브리어로 된 헬라말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70인역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인데 이것이 학문의 요람이라는 학문의 요람. 네. 그래서 이 학문의 요람 알렉산드리아 여기도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도시였던 에베소에도 엄청난 도서관이 있었는데 여기는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이니까 북아프리카니까죠. 그 빼고 아시아 쪽에서는 최대의 도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에서 이게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강론을 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란 모습은 그게 어디지? 그렇지. 큰 도선이 있는 셀수스, 즉 에베소 그 지역이었고. 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2년 동안 방문하면서 썼던 책이 뭐야라고요? 고린도 전서랍니다. 고린도서. 이 고린도 전서가 여기서 나온 거라고. 여기서 2년 동안 방문하면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는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가이사라.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거죠. 네, 가이사라 항구. 가이사라는 항구니까 거기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하면 예루살렘에 왜 갔습니까? 이제는 선교 보고를 해야 되겠죠. 2차 선교 보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원래 교회 출발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늘었습니다. 이게 2차 전도도 아주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는 모양이 땅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륙으로 갔다가 이렇게 배 타고 그리스로 건너가서 쭉쭉쭉쭉 내려오다가 다시 배 타고 에베소로 왔어. 에베소에서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항구인 가이사라. 거기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다시 원래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우리는 1차 전도가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2차 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이렇게 가서 쭉 가가지고 쭉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땅콩 모양으로 되는데 한번 지도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안디옥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로 가고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없지만 다소에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처음에는 어디로 갈라 했나 위로 올라갈라 했죠. 여기가 비두니아와 본도입니다.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아까 말씀드린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무나 등등등 여기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소아시아라는 이 지역 자체가 있잖아요. 요 소아시아가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입니다. 지중해 바다고 여기에 건너편에 있는 요것이 소위 말해서 그리스, 즉 전체로 보면 발칸반도라고 하는데 이 전체 발칸반도인데 이 발칸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게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위에 있는 요쪽이 마케도니아고 요쪽을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그럼 요 마케도니아 요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들어와 여기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네아폴리, 그 옆에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배 타고 아테네 옆에 고린도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 옆에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 타고 에베소 왔다가 다시 여기 어디입니까? 가이사라 여기 와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래서 쭉 갔다가 배 타고 건너가서 쭉 해서 에베소 갔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는데 성령께서 자꾸 이쪽으로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밑으로 가는 것도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바로 간 거예요. 가서 끝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1차 전도의 마지막 전도 지역이 더베였죠. 디모데의 고향 땅이었고 유대 어머니와 헬라 아버지를 둔 디모데. 2차 전도 때 이미 칭찬이 자자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2차 전도 때 칭찬이 자자했던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줍니다. 근데 할례에서 아까 문제가 뭐 꼭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하면서 왜 할례 안 받아? 이렇게 자꾸 유대인들의 그 피 속에는 옛날 그 율법적인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할례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선교의 첫발이 여기서 이루어지죠. 아시아 전도를 막으셨고,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다닌 후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는 북쪽입니다.
그리고 올라가려 했는데 못 가게 하니까 대신 드로아로 내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아에 가려니까 막으셨죠. 그 다음에 루시아에서 비두니아 위로 올라가려니까 막으셨죠. 그래서 드로아로 갔는데 마케도니아에서 환상을 보고 여기 전도팀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갔죠. 그리고 디모데는 어디에서? 루스드라, 아까 이오니온, 더베 요 지역들 있죠. 그 지역에서 디모데가 칭찬이 자자하다는 얘기를 듣고 너 전도팀에 합류해서 같이 가자. 이리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디모데를 2차 전도 때부터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는데 왜 누가가 드로아에서 합류했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 누구죠?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누가 썼다고? 누가 썼죠. 예.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겁니다. 근데 이 누가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쓸 때는 바울 일행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3자 입장에 쓰는 거고 우리가라고 하면 누가 쓴 겁니까? 누가가 포함된 팀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읽을 때 자 16장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40절부터를 여러분 2차 전도의 출발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에 한번 보세요. 15장 40절부터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여기서부터입니다.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여기서 보면 길리기아로 다니며 이것만 나와 있지 아주 자세하면 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보면 더베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누굽니까? 유니게. 어머니 이름은 유니게. 그 할머니 이름이 로이스. 그것은 디모데스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같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근데 믿는 유대 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이 디모데가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고향이 정확하게 더벤지 루스드라인지 이고니온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이 지역 출신이에요. 그래서 3절부터 보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래 나오죠. 바울이 2차 전도 때 디모데를 합류시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가볼게요. 6절로 가봅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로 쭉 다니면서 그래서 7절에 가니까 자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합니다. 그래서 쭉 바로 갔는데 그게 드로아 땅입니다. 환상의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 나오고 자 거기에 10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이리 나오죠. 여기 우리가의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이 글의 저자인 누가가 포함되었다 이 얘기를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말이 어디부터 나온다? 사도행전 16장 10절서부터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누가는 어디서 어느 지역에서부터 합류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 그렇죠. 지금 어디에 갔습니까?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 내려갔잖아, 그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웃자고 저자고 바로 드로아에서 이 글의 저자인 누가가 합류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가 자 지금 여기서 원래는 바울과 실라가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까 루스드라 더베에서 누가 합류했죠? 디모데를 데려갔죠. 그런데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봤을 때 누가가 글의 저자인 누가가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제 드로아에서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울의 2차 전도팀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알겠죠? 그러면 바울이 있고 신라를 데리고 갔다. 우리 두 사람은 돌아다니는 걸 알잖아,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읽을 때는 디모데를 데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가 합류했고요.
이렇게 해서 전도팀이 4사람이 움직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 사모드라게는 요 섬이거든요. 섬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네아폴리 그리스의 기착지, 첫 기착지가 네아폴리고 빌립보, 루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죠. 자, 요거를 한번 볼 텐데,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안디오 출발했죠?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갔는지, 아마 배 타고 갔다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내륙지방으로 갔다면 이렇게 됐겠죠.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로 갔습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예. 이 타우루스 산맥이 나와 있고, 길리기아, 이 지역이 다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예. 밤길리아 거가 여기 나왔죠. 여기 1차 전도 때 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갑니다. 다소에서 여기 이제 관문이 이 산맥을 지나면 더베에서 산맥을 지나면 다소에서 요렇게 뭐 산맥들을 지나가서 안디옥으로 들어오는 요 시리아 관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시 왔던 대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식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아시아로 처음에 갈라 했죠. 아시아는 여기잖아요. 여기 아시아, 여기 소아시아 지역, 여기 지중해 에게 쪽에 있는 요 지역들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예, 그 볼로세 이렇게 쭉 다 있잖아요. 예, 이런 지역들이 다 아시아, 소아시아 7개 아시아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가려니까 못 가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 했죠. 아까 북쪽으로 못 가겠죠. 그래서 쭉 바로 갑니다. 바로 그냥 이쪽으로도 못 가게 하니까 쭉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갔는데 여기 무시아 땅 쪽으로도 여기도 못 가게 했죠. 아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사이 위로 갔는데 거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딱 여기는 마지막 특히 아나톨리아 반도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그렇죠? 예, 끝자락입니다. 거기까지 도착한 거예요. 쭉 가면서 이제 전도를 계속 했는데 이리 가서 하려니까 요리 가려니까 못 가고 요리 갔는데 또 무시하도 못 가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끝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드로아 땅에까지 이르게 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드로아 땅에 이르러서 이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이 여기에 마케도니아 여기서 오라 하니까 여기에 중간에 있는 요 섬 있죠.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서 그 그리스 지역인 네아폴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요 소아시아에 가서 여기가 지금의 칼세톤이라고 하고도 칼케톤인데 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탄불입니다.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지금 다리가 놓여 있거든요. 네, 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게 이스탄불이고요.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잖아요. 이스탄불 동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여기 오죠. 그래서 여기에 소아시아, 에베소, 서무나 이 한 두세 군데를 둘러보고 다시 요렇게 옵니다. 어디로? 여기가 각 차네 칼레라고 했죠. 배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 배 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행선지가 없을 때는 보통은 여기서 육로로 이렇게 해서 네아폴리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배 타고 갈 때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기를 둘러보기 때문에 여기서 배 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여튼 사모드라게 네아폴리로 가게 되는데 예, 볼까요? 해서 열이 가려는데 못 가게 하고 열이 가려는데 못 가게 하고 열을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죠. 바울이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가서 열을 해서 보게 됩니다. 자, 드로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드로아 지금의 항구입니다. 이 드로아는 이런 지역으로 남아있는데 원래 드로아는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라고 하는 지명입니다. 즉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예,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 예, 여기에 지금 이런 지역들로 나눠있죠. 그래서 이기는 이제 트로아스는 관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트로이 남쪽 16km지죠. 이렇게 안티오노스 뭐 이렇게 해서 지명은 달리안으로 되어 있다. 마케도니아 그리스를 잇는 에게해의 중요한 항구도시다. 이 항구도시를 해서 마케도니아로 가고 그리스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연안의 여러 소아시아 항구도시들 이곳을 통해서 아시아 유럽으로 왕래한다. 트로이 전쟁의 그
유적지가 있기도 한데 그리스 승리로 에게 해상무역들이 동양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됐다. 자,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곳에 유두고가 등장합니다. 예, 3차 전도 여행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 그를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드로아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3시간쯤 하면 유두고처럼 졸고 싶죠. 우리는 다행히 창문에서 걸쳐 앉아서 듣는 분이 안 계셔서 떨어질 염려는 안 했답니다만, 그래서 강론이 사도 바울의 강론이 길어서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거든요. 사도 바울의 강연이 길어서 졸 정도니까 제가 하는 강연은 뭐 졸아도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졸음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수고할 때 조는 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 한 분이 저렇게 조는 거는 바울도 저렇게 졸게 했는데 제가 졸게 하지 않으면 저 이상하잖아요. 그게 조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저는 참 바울의 강연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졸게 싶어서 유도고가 나오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드로아 올드 옛날 도시 유적지가 있는 걸 보십니다. 자, 트로이 목마는 이 호모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아시죠? 네, 거기 보면 이제 요 트로이 목마가 요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중에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트로이 이야기, 트로이 전쟁. 영화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누굽니까? 잘생긴 배우가 누구죠? 이름이 요새는 빨리빨리 생각나요. 잘생긴 배우. 가을의 전설, 뭐 이런 그 주인공이 누구죠? 가을의 전설. 브래드 피트. 맞아요. 브래드 피트가 그 열렬했던 영화예요. 트로이 전쟁. 그 보면 브래드 피트가 이제 그 그리스 연합군대 그다음에 트로이의 대결이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연합군은 그 전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델로스 동맹과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레폰네소스 동맹, 스파르타. 예. 그래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레폰네소스 동맹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둘이서 막 이렇게 대결하다가 공동의 적이 생겼잖아요. 즉 스파르타의 왕비인 왕비가 아까 헬렌이라 했죠. 그래서 이 바다 하나를 놓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서로 잘 지내는 거죠. 트로이의 왕자인 펠리스 왕자의 형이 그 누굽니까? 이 생각이 요즘 안 나요. 메넬라우스. 이건 메넬레우스 왕이고, 여기는 이제 메넬레우스 왕이고, 그 왕비가 헬레네입니다. 그래서 펠리스의 형인 펠리스이 있는데 트로이 전쟁의 그 용맹스러운 용장 아주 있죠. 그래서 요 형하고 펠리스 동생인 펠리스 왕자가 갔는데 왕이 그때 어디 출장 가고 없었거든요. 왕비가 너무 이쁜 거라 첫눈에 반했어. 데리고 돌아갈 때 숨겨가 가지. 그렇게 이 왕비도 싫지는 않았죠. 펠리스 왕자가 잘생겨가지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보면 이제 황금 사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황금 사과. 그래서 황금 사과를 갖고 뭐 누구 편을 들 것이냐는 여신들의 세 여신이 등장해가지고 막 누구 편을 들어주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는 신하니까 빼고 역사적인 사실만 놓고 봐도, 예. 그래서 헬레나를 데리고 도망가잖아요. 보상해가지고 갔는데 뒤에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왕비가 그 트로이 왕자하고 도망갔다. 뭐 화가 억수로 났죠. 그래서
이 메넬로스 왕이 자기 형이 누굽니까? 아가멤논이죠. 아가멤논. 그래서 이 아가멤논이 누구냐면 그리스 총살인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발디 금치 뭐죠?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장군과 아킬레우스 이 유명한 두 장수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트로이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1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이 장수들 데리고 갔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트로이와 이 트로이 그 앞바다에서 그 해변에서 전쟁을 했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 그래서 이제 오디세우스 장군이 꾀를 낸 거죠. 그 전에 물론 아킬레우스 이 용맹스러운 장군에 의해서 그 펠리스 왕자의 형인 누구죠? 없나요? 그 저기 우리 여러분들이 아이스필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로 가면 거기로 가서 저기 어디로 갑니까? 저기 마지막 저기 우리 여행지가 자스프로 가죠. 네, 맞아요. 자스프로 갈 때 그 오른쪽에 있는 큰 산이 이 왕과 왕비의 이름을 딴 산이에요. 안 나옵니까? 트로이 아니 트로이 전쟁 딱 치면 나오는데 트로이 전쟁에 딱 치면 다 나옵니다. 그 왕이 아가멤논이 여튼 그리스 연합군 장수고 누구? 검색을 하면 금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디세우스 장군하고 아킬레우스는 이게 요게 이 사람은 아킬레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우스의 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이 용맹스러운 장군하고 이 형이 용맹스러운 장군이지만 붙어갖고 형이 죽죠. 형이 죽고 그죠? 자, 형이 죽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 장군이 나중에 이 성을 도저히 함락을 시킬 수가 없으니 꾀를 내는데 그게 바로 목마죠. 그래서 목마를 놔놓고 그냥 우리는 다 이제 철수하다 이런 작전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겼다고 환호하면서 목마를 꺼지고 성으로 들어왔을 때 그 목마 속에 있던 이 그리스 연합군들이 내려왔어요. 밤에 쳐 부수고 성문을 열면서 그래서 트로이는 결국 함락되고 만다. 이렇게 이제 전쟁 이야기가 결말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 유적지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 드로아예요. 그래서 드로아 항구와 이 트로이 그 유적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데 그 부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드로아 하면 트로이 전쟁을 생각하고 있죠. 헥토로. 네, 맞아요. 헥토로. 그 아내가 누구죠? 헥토로. 그 헥토로의 아내가 헥토로. 그거 나오죠. 그래서 그 안에 두 사람이 굉장히 부부 금술로 유명한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좋다는 거죠. 금술이 아주 뛰어난데 그 아내가 헥토르가 아킬레우스와 전쟁 이게 결투를 벌일 때 결투를 벌여서 결국 어찌 됩니까? 이게 너무 용맹하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용맹하기 때문에 헥토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아무리 뭐 창을 찔러도 뭐 이렇게 뭐 다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고 왜? 그 전설에 따르면 이렇게 태어났을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물에 담갔는데 모든 것이 다 철갑처럼 이렇게 뚫고 들어갈 데가 없다 이거 그죠? 뭐만 손을 잡은 이 아킬레스건 여기만 빼고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 하잖아요. 여기만 빼고는 여기만 화살이 들어갈 수 있고 다른 데는 화살이 들어갈 수 없다.
어쨌든 헥토르가 그래서 전쟁 두 사람의 대결에서 죽고 나자 그 안드로메다가 아니고 안드로마케, 예, 안드로마케. 그 아내가 안드로마케. 오늘 여러분 나중에 자스퍼 여행 갈 때요, 그 헥토르와 안드로마케 산이 있습니다. 네, 그 저기 어디를 아이스필드 지나서요. 거기 보시면 헥토르 산이 있고 안드로마케 산이 딱 붙어 있어요. 그럼 그 왜 그 이름을 나란히 붙여놨겠어요? 부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부 금술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었을 때 안드로마케가 여기 아킬레우스에 이렇게 가서 얘기하죠. 제발 그 시체를 돌려주시오. 눈물로 호소를 하죠. 그런데 아킬레우스는 처음에는 그 얘기를 안 듣고 두 눈을 뽑고 막 이렇게 그 시체를 이렇게 걸어놓고, 원래 그러잖아요. 그죠? 고대 전쟁에서는 막 적장의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막 들어야 사기가 충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목을 쳤는데 나중에는 이 안드로마케가 그렇게 애절하게 막 호소를 하는 바람에 그걸 다시 시체를 다 수습해가지고 돌려보내주죠. 네, 그런 이제 두 그 부부의 금술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 전쟁은 굉장히 뭐랄까요, 단순히 여자 하나를 놓고 사랑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전쟁이 펼쳐지는 그 전개 스토리를 보면 이런 부부간의 아주 금술도 있고 이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요. 그래서 형제간의 우애, 그리고 또 이제 이것도 아가멤논은 이 메넬레우스 왕의 또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우리 마누를 뺏어가는데 어째야 되겠어? 그러니까 형이 그래? 용서할 수 없지. 그래갖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출정하는 거거든요. 네, 뭐 그런 거라든지 오디세우스 장군의 그런 어떤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들어가는. 네. 어쨌든 그런 전쟁을 한번 읽어보면 재밌습니다.